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웹개발 3 과정 첫날인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 수업 페이지도 동일하고 쭉 갈 거예요. 우리 어제 수업에서 이거 해보고 나서 이 허리 스트링 부분 이쪽에 지금 하나씩 제거를 좀 해볼게요. 컬러 빼고 단과 리밋을 넣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컬러를 두고 리밋을 지웠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리밋까지 냅두고 단을 지웠다. 문제가 생겨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뭐 하나가 없어졌다고 문제가 생기고 두 개가 없어졌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특수한 컬러를 제외하고 단과 리밋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무조건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가 웹상에서 화면을 띄우기 때문에 에러 내용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너리레어가 아니라 일단 넘버 포맷 익셉션.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맷 익셉션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형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넘버 포맷이에요. 숫자 형태가 맞지 않는다라는 예외가 발생을 한 거고 캔나 파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형변환할 때 문자열을 인트로 형변환할 때 사용했던 게 인티저.parseint예요. 그 파스라고 하는 게 형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할 수가 없다. 형변환을. 왜? 널이니까. 스트링 값이 널이라서 이걸 숫자로 변환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러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나와요. 콘솔에도. 우리가 서버를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비슷한 에러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요청에다가 파라미터를 3개를 받아오고 있어요. 그쵸? 단이라고 하는 거, 리밋이라고 하는 거, 컬러라고 하는 거 3개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에러가 안 났단 말이에요. 컬러는. 근데 단이랑 리밋이 빠졌을 때는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면서 안 됐죠. 그리고 단과 리밋은 동일한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럼 그 에러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건드리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제가 에러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스트링 값이 널이라서 얘를 인트로 형변환할 수가 없어 라고 했어요. 우리가 스트링을 인트로 형변환하는 게 어디예요? 이거 두 줄이죠. 그러면 지금 이 에러는 왜 났냐? 우리가 파라미터를 가져오겠다 하고 변수에 담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것도 못 가져왔다라고 해도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도 얘는 그냥 널이 들어있을 뿐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건데 널이 들어있는 변수를 가지고서 인트로 바꿔줘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값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로직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검증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웹 환경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실 널 검증을 훨씬 더 열심히 해줘야만 해요. 왜냐면은 좀 바로 화면이 이렇게 나와버릴 거니까 사용자가 일어나면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널 검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인풋단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얘가 갖고 있는 값이 혹시 널이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얘가 널이면 그때는 인풋단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저는 1로 놓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네, 그렇죠. 얘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냥 밑으로 옮길까 이렇게 할까 고민을 한 건데 자, 그리고 하나 더 input limit이라고 하는 얘가 널이면 input limit의 값도 1로 저는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예요? 제가 만약에 파라미터를 안 줬어요. 요청에다가 파라미터 세팅 안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럼 이제 이 로직까지 검사를 하겠네요.
그러면 단과 리밋 둘 다 안 들어가면 둘 다 11이죠. 그러면 우리가 11 이거 현근화할 거고 그 결과로 11을 쓸 거니까 1단이고 1 곱하기 1만 나오겠네요. 그죠? 기본값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값.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 당장 에러 페이지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화면을 그릴 수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아 그러면 네가 원하지 않을 때는 내가 최소한 요거까지는 매칭을 해줄게 라고 해서 기본값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컬러는 안 했죠. 얘 왜 안 했어요? 일단 얘는 에러가 안 났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왜? 얘는 왜 안 나요 에러가? 형변환을 하는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에러가 났던 상황이 스트링을 인트로 형태를 변환시킬 때 너린애를 형태를 변환시켜라 라고 해서 에러가 난 건데 얘는 스트링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컬러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할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 얘가 널이면 이 친구의 값을 변환시킬 겁니다.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전 지금 기본값 세팅을 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다가 뭐 블랙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일단 기본 텍스트 블랙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트랜스페런트라고 하는 값을 넣어 줄 겁니다. 얘는 그냥 투명한이라는 뜻이에요. 투명한.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파라미터를 다 안 줘보면 잘 나오죠. 투명한이니까 얘 투명해지면 글자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동작하진 않아요. 우리가 코드펜 열었을 때 눈으로 보는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에 대한 백그라운드 컬러도 트랜스페런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게 진짜 오파시티를 0으로 내려서 아예 안 보이게 한다 이런 개념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이미지를 눕기를 따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눕기를 따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이미지 배경 제외,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영역만 이렇게 잘라낸다 하는 의미인데 그게 눕기인데 이걸 딴다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 모양대로 우리는 라인을 그려가면서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경이 트랜스페런트로 되어 있으면 안 따도 돼요. 눕기를. 그냥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배경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트랜스페런트의 투명한이라는 뜻이 약간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걸려있는 게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 폰트 블랙 나오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도 하얀색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얘가 배경이 하얗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디자인 쪽으로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생각하실 건 없고, 그냥 그런 의미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야. 사라졌네? 적용이 된 건가? 블랙으로 놓을게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런 의미인 거고, 우리 이거 하고, 커밋 하나 하고 가죠. 이제 슬슬 다시 또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커밋을 하나 할 겁니다. 서버는 꺼주고. 아, 그리고 참 이거, 음, 요즘에는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저버전의 툴이나 저버전의 톰캣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커밋하기 전에는 서버를 꺼주는 게 좋아요. 지금 현대로 넘어와서는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커밋을 할 거면 서버를 끄고 작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클론을 내려받아서 뭔가 프로젝트를 업데이트를 쳐야 된다 이럴 때도 서버는 항상 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서버가 켜 있는 상태로 실행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돌다가 충돌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런 거 생기면은 이게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도 않고 찾아서 고칠 때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차피 작업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냥 보통 서버를 꺼주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해도 될 만큼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웬만하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긴 할 텐데 저도 끄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일말의 가능성도 없애기 위해선 서버를 끄고 커밋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그 뭐라 그럴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커밋을 함과 동시에 배포가 되게끔 하는 설정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해놨다면 서버는 끄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개발 서버에서 돌리고 있는 이 서버랑 그 서버랑 다르긴 할 텐데 이거는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서버를 끄지 않고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방식에서는 꺼주고 하는 게 안전하긴 하다. 그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레파지토리 정도는 만들어 두셔야 제가 공유해드린 걸 가져다가 진행을 하실 거니까 2023 10 11이죠? 11 JSP AM 뭐 레파지토리 이름이야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기세 연동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반복적으로 해보셨을 거니까 별다른 설명하지 않고 진행할 거예요. 제 걸 화면을 안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본인 거 연결. 이거 학원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거 생각하시고요. 혹시 git 연결하는 명령어 기억 안 나시나요? 같이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사실 뭐 구글링만 해봐도 쉽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저도 그냥 하고 여러분들도 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냥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이거노어 까먹지 마시고요. 아 이거 하나 뭐였지? 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아 맞다. 빌드. 그리고 연결하시다가 처음 올릴 때 원래 같으면 이제 메인 점 자바 하나랑 git 이그노어 두 개만 올라갈 텐데 지금 뭐가 많이 올라가요. 서블릿 파일도 두 개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뭐 메타 인프에 있는 이런 파일도 있고 웹 XML 이런 파일도 있는데 그냥 같이 해주시면 돼요. 무시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신경 쓸 상황은 아니라서 따로 얘기를 아직 안 드린 건데 기회가 생기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오늘 철자가 생각이 안 나지? 맞지? 자, 일단 저는 연결하고 커밋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하나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연결하는 시간 기다려 드릴게요. 다 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이제 연결 혹시 아직 못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 활용해서 연결 꼭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 여기 있다. 자, 우리 그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여러분들 MVC 패턴 이제 많이 해봤죠? 기본적인 구조. 그동안 사용했던 MVC 패턴은 사실 반의 반쪽짜리거든요. 제가 그 JDBC 때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M이 뭐고, V가 뭐고, C가 뭐고,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안 했었나요? 했었나? 했었죠? 모델이고 뷰고 컨트롤러고. 근데 사실 우리가 모델과 뷰가 없었던 상황, 반의 반쪽짜리 이런 상황이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그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 구조는 사실 그냥 이쪽을 말하는 거고 모델과 뷰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제는 근데 진짜로 웹 환경으로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웹서버도 연결을 했고 프로젝트를 브라우저에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MVC를. 그쵸? 근데 지금 당장도 사실 모델을 가지고 뭔가 한다의 느낌은 아직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뷰만 누굴 통해서? JSP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HTML과 CSS를 활용해서 JSP를 간단하게 꾸려 볼 거고요. 이 꾸려낸 걸로 뭘 보여주겠어요? 데이터 같은 거 그냥 꺼내서 보여주면 되겠죠? 우리 DB 연결하는 거 해봤고 이제 JSP 쓸 수 있는 문법 배웠고 이제 컨트롤러가 뷰한테 일을 넘기는 지금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이 얘기도 저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 컨트롤러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서블릿이에요. 통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웹서블릿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때 이런 요청을 보낸다면 해당 경로는 내가 일을 할게 라고 정해놓은 거였는데 이렇게 그런 경로를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그래서 얘가 요청을 빨아들이고 오면 이 안에서 할 걸 하고 결과를 JSP한테 돌려줄 겁니다. 나 이런 것들 했어. 이거 네가 화면에 그려 라고 줄 거예요 얘한테. 그럼 얘가 그걸 받아다가 진짜 화면을 그려낼 것이고 그려낸 화면이 브라우저에 나오는 거예요. 이 형태가 이제 컨트롤러랑 뷰라고 하는 이 둘이 통신하는 방식인 건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서비스 DAO 왔다 갔다 하고 DB까지 왔다 갔다 해서 데이터를 컨트롤러가 물고 오면 그런 데이터 같은 거 뷰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델은 스프링부트 쪽으로 넘어가면 좀 더 명확해질 거니까 그때 생각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우리 코드를 보면 이제 화면을 그리는 코드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만큼의 두 개 안에 두개시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화면을 이만큼 메서드가 있는 거죠. 로직이 이 안에서 진짜로 화면을 그리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그쵸? 이거랑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화면을 직접 그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거냐면 음, 뭐가 좋을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받는 태그 일부러 표시는 안 했는데 그냥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내비도 빼자. 여기에 들어가야 될 텍스트가 일단은 그냥 강제로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1번
1023 1102 제목을 자, 지금 저는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얘를 그리고 싶어요.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해서 얘를 한번 적용시켜 보실래요? 이거는 그냥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서 하죠. 새로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름을 리스폰스 테스트 서블릿 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경로는 리스폰스 테스트 해놓고 자, 비어있는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서블릿 파일 하나 더 생성하고 저처럼 만드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화면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이 태그는 당연히 화면에 안 나오겠죠? 태그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새로 구현을 해보시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해봤던 거니까. 그리고 지금 파라미터 같은 것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 이 방식으로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스프링부트 들어가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갈 거고 그리고 실제로 JSP한테 일을 넘길 거라고 했는데 얘를 느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얘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JSP를 써야만 하는가? 굳이 한 단계를 더 거쳐가면서 JSP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좀 몸으로 직접 느끼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얘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글 사용해야 되니까 그냥 하면 한글 깨질 거란 말이에요. 셋 컨텐츠 타입 하나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별거 없죠 사실. 그냥 출력이니까 response.getWriter append 해서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 우리가 이 ul,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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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이라는 구조를 그냥 한 줄에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길어질 텐데 가독성이 안 좋잖아요. 내가 이 서블릿 파일만 보고 화면이 어떻게 그려질지 완벽한 예측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지금은 요만큼이니까 망정인 거지. 얘가 진짜로 어떤 게시판의 형태를 띄면서 리스트를 보여줘야 되는 형태라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쭉 써내려가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것도 그냥 이거 mx자. 자, 이러면은 사실 화면을 그리는 텍스트가 그려지는 거고 얘를 HTML로 인식하는 거니까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있네. 자, 이러고 나면 우리 브라우저가 여기 있고 홈에 리스폰스 테스트 서버가 안 켜져 있군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나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건 가독성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간단한 구조니까 그나마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 사실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도 가독성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린 들여쓰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자,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로드하고 다시 돌려도 똑같습니다. 왜냐? 얘가 화면을 그리는 건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들여쓰기 한 번 한 것 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소스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이거?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게, 음,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이런 구조가 막 있는데, 이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애를 얘로 그린다? 못 그리진 않아요. 하면 하겠죠. 근데 누가 속이 터지겠어요? 그냥 개발자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하고, 그리고 이 태그들의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얼마나 많이 꼬여 있겠습니까? 내려올 텐데, 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얘한테는 CSS를 못 입혀요.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JSP를 써야만 한다. 그럼 이걸 이제 JSP한테 일을 넘기는 방식을 배워볼 거고, 넘겼을 때 JSP는 어떻게 쓰면 좋은가? 이런 거를 해볼 건데,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일단 JSP로 넘기는 거 배워볼 거고, 넘어갔을 때 JSP 안에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쓰는가 일단 해볼 거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화면에 그리는 거, 이런 거 해볼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과연 편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일단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